토트넘의 이번 시즌은 극명한 명암이 교차했습니다. 팀은 유로파리그에서 우승하며 유럽 메이저 대회 트로피를 들어올렸지만 리그에서는 끝없는 부진 속에 최종 17위라는 굴욕적인 성적을 기록했죠. 이런 모순된 결과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단일 전술 철학이 가진 한계를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구단과 결별한 포스테코글루. 토트넘은 후임으로 브렌트포드에서 지도력을 인정받은 토마스 프랭크를 선택했습니다. 오늘은 프랭크의 토트넘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스테코글루는 극단적인 공격 축구를 고집했습니다. 높은 수비 라인, 전방 압박, 인버티드 풀백을 통한 하프 스페이스 공략을 어떤 상황에서도 유지했죠. 하지만 이런 고집은 리드 상황에서 집중력을 잃고 실점을 허용하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수적 열세일 때조차 높은 라인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선수단 내 갈등설과 팬들의 비판도 뒤따랐죠. 반면 프랭크 감독의 핵심 철학은 유연성입니다. 그는 경기마다 전술과 운영 방식을 달리하며 플랜 A, 플랜 B, 플랜 C까지 준비돼 있다고 말합니다. 포스테코글루의 팀이 높은 점유율과 오픈 플레이 득점에서는 성과를 냈지만 리드 상황에서 쉽게 무너지고 역습에 취약해 리그 2위 수준의 실점 기대값을 기록한 것도 사실이죠. 첼시전에서 수적 열세에도 높은 라인을 고집한 장면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토트넘은 이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프랭크를 데려온 겁니다. 전술만이 다가 아닙니다. 프랭크의 또 다른 무기는 사람 중심의 리더십입니다. 그는 선수들의 상태와 감정을 세심하게 살피고 비판과 격려 사이에서 균형을 맞춥니다. 이 과정에서 선수 개개인의 전술 이해도가 높아지고 개인보다 팀 전체의 시너지를 끌어내는 지도력으로 이어집니다. 프랭크 감독의 토트넘은 4-2-3-1 또는 4-3-3을 기본으로 하지만 상황에 따라 포메이션은 계속 바뀝니다. 그의 공격 핵심은 상대를 끌어들여 공간을 만들고 그 뒷공간을 공략하는 것입니다. 그 예가 맨시티전이었습니다. 골키퍼 비카리오는 스위퍼 키퍼 역할로 빌드업에 참여했습니다. 센터백과 미드필더들이 짧은 패스를 주고받으며 상대 압박을 유도하죠. 이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자유로운 상태가 된 선수에게 공이 연결되면 긴 롱패스를 통해 상대의 높아진 수비라인 뒷공간을 한 번에 무너뜨리는 다이렉트한 공격을 전개합니다. 팔리냐와 벤탄쿠르의 3자 패스를 활용해 수적 우위를 만들었고 측면에서는 직선적으로 달려드는 선수들이 빠른 패스를 받아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오른쪽 풀백 페드로 포로는 수비를 한쪽으로 끌어모은 뒤 반대편으로 대각 패스를 연결하며 공격의 열쇠 역할을 했습니다. 프랭크 감독의 토트넘 전술에서 페드로 포로, 미키 판더벤, 파페 마타르사르, 로드리고 벤탄쿠르는 각기 다른 핵심 역할을 수행합니다. 사르는 공격형 미드필더로 공격의 엔진 역할을 하며 포로는 유연한 움직임으로 미드필더와 풀백 역할을 오가며 전술적 유연성을 더합니다. 판더벤은 빠른 스피드로 수비 라인을 조율하고 압박을 주도하며 벤탄쿠르는 중원에서 볼을 연결하고 경기의 템포를 조절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이처럼 각 선수는 감독의 다양한 전술 속에서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며 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수비에서도 프랭크는 상황에 맞게 전술을 바꿉니다. 기본적으로 공격형 미드필더가 전방으로 올라가며 4-4-2에 가까운 두 줄 블록을 만듭니다. 약팀을 상대로는 공격적으로 압박하고 강팀을 상대할 때는 5-3-1로 내려앉아 역습을 노립니다. 상대 압박을 끌어들인 뒤 롱볼로 전환하는 그의 전략과도 맞닿아 있죠. 이는 무조건 높은 라인을 고집했던 포스테코글루 체제와 완전히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경기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승격팀 벌리전에서는 점유율과 측면 공격으로 3-0 완승을 거뒀습니다. 이 경기에서 토트넘은 점유율을 높여 경기를 주도했고 측면 공격을 통해 기회를 창출했으며 이는 히샬리송의 득점으로 이어졌습니다. 부상으로 인한 주축 선수들의 이탈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선수들과의 조화가 돋보였죠. 하지만 맨시티전에서는 점유율을 버리고 롱볼과 전방 압박으로 맞섰습니다. 결과는 2-0, 완벽한 승리였죠. 강팀을 상대로 맞춤 전략이 통했음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이 경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선수가 쿠두스였습니다. 그는 상대를 향해 압박을 시도하며 볼 경합에서 버텨 공격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직접 볼을 따내지 못하더라도 상대 수비를 끊임없이 괴롭혔고 히샬리송, 사르, 존슨이 이를 받아 역습을 전개했죠. 쿠두스는 역습을 허용했을 때조차 3선까지 내려와 수비를 도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단점도 명확해집니다. 만약 쿠두스가 체력적 문제를 보이거나 부상을 당한다면 토트넘은 상대와 경합해줄 수 있는 선수를 잃게 됩니다. 지금과 같은 공격 방식이 불가능해질 확률이 높죠. 이는 다른 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팀을 상대로 할 때 활용하는 롱볼 전략 역시 토트넘 공격수들의 끊임없는 질주와 공수 전환 과정에서 체력적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토트넘은 2시즌 연속으로 이러한 문제를 노출했습니다. 로메로, 판더벤 등 주요 수비수들의 부상이 반복되었으며 특히 드라구신이 십자인대 파열로 시즌 아웃되면서 수비진의 뎁스가 더욱 취약해졌었죠. 비수마, 파페사르, 메디슨 쿨루셉스키 등 미드필더진 또한 줄부상으로 인해 얇은 선수층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수층 문제는 추가적인 선수 영입으로 해결하지만 토트넘은 감독 교체를 통해 이를 극복하려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프랭크 감독은 프리미어리그에서 임금 대비 성과가 가장 높은 지도자로 평가받았으며 선수 개개인의 역량보다 팀을 만드는 데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선수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비판과 격려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리더십으로 선수단을 하나로 묶는 데 강점을 보이죠. 실제 프랭크 감독은 부임 초기부터 히샬리송을 나의 9번 스트라이커라고 공언하며 그에게 최전방 공격수의 핵심 역할을 맡겼습니다. 이는 이적설이 끊이지 않던 히샬리송에게 큰 심리적 안정감을 주었고 경기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죠. 히샬리송은 리그 2경기 만에 공격 포인트 3개를 쌓아 올리며 감독의 믿음에 보답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공격력만 살아난 게 아닙니다. 강력한 전방 압박을 통해 상대 수비를 괴롭히고 팀 전체의 수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맨시티전에서 브레넌 존슨의 결승골을 어시스트한 것처럼 최전방에서 공을 소유하고 동료에게 연결하는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며 팀 공격의 시발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맨시티를 상대로 점유율 39%만을 기록하는 등 수비적인 경기를 펼쳤을 때 히샬리송은 전방에서 고립되지 않고 상대 오프사이드 트랩을 무력화하며 효과적인 공격을 펼쳤습니다. 이는 프랭크 감독의 전술적 지시를 잘 이해하고 유연하게 움직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람 중심의 리더십은 부상으로 무너진 팀의 결속력을 회복하고 기존 선수들의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스쿼드 뎁스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토트넘은 단순히 선수들을 보강하는 대신 감독의 전술적 지능과 선수 관리 능력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38라운드의 긴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 말이죠.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토트넘은 유연성과 실용주의를 핵심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그는 상대에 따라 전술을 바꾸는 맞춤형 접근법을 통해 포스테코글루 체제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공격적으로는 상대의 압박을 역이용해 공간을 창출하고 수비적으로는 견고한 두 줄 수비를 통해 실점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구사한죠. 선수층 문제 역시 감독의 뛰어난 사람 관리 능력과 전술적 지능을 통해 극복하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프랭크의 토트넘은 단순히 승리하는 것을 넘어 전술적 지능과 팀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상위권에 도달하는 것은 엄청난 재정적 투자, 치열한 경쟁, 그리고 끊임없는 전술적 진화라는 세 가지 거대한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선수 영입 경쟁의 과열은 최고 수준의 선수들을 확보하는 데 천문학적인 비용을 요구하고 이는 단순히 몇몇 빅클럽의 문제가 아니라 리그 중하위권 팀들마저도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전력을 보강하면서 리그 전체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로 인해 모든 경기가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낳는 어려운 경기가 되고 한순간의 방심도 허용하지 않는 극심한 경쟁 환경이 조성됩니다. 또한 현대 축구는 단순히 선수 개인의 기량에 의존하지 않고 감독들의 전술적 역량이 승패를 좌우하기에 항상 리그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게 일반적이죠. 이런 미지의 정글에서 프랭크의 토트넘은 그 해결 방법을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